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입니다. 저는 오늘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클루 리더보드와 서브미션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베이스라인 모델 만든 것을 어떻게 이제 리더보드에 제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리더보드에서 평가를 하는 건 무엇인지, 저희의 리더보드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에 그냥 목차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앞서서 되게 많은 분들이 클로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된 취지나 그다음에 각 세부 태스크의 구축 방법,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소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리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리캡하는 시간을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아마 모델에 대한 설명은 잘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 메인 주제가 리더보드 서미션이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라인 관련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넘어갈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버트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리더보드와 서미션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라이브로 해보는 걸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될지는 항상 라이브이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클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캡을 해보면 이제 클루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어 자연어 이해 모델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공유를 드리면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GitHub 주소에 저희가 공개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분들이 허깅페이스에서 쉽게 임포트를 할 수 있도록 허깅페이스 데이터셋에 이제 PR을 날리셔서 거기에 등재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클루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한번 데이터셋을 보시면서 자잘한 이슈 같은 거를 발견해서 리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일부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 그래서 버전이 지금 버전 1.1로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투데이트 버전은 이 GitHub 레퍼지토리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이 데이터셋은 버전 1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모델 같은 거 만드셔서 서미션 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 오리지널 GitHub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만들고 나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또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은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클로 버트 베이스랑 로버타 스몰 베이스 라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결과를 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마다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제 파인 튜닝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지도 함께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제 뭐 페이퍼에 없는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다거나 모델에 대해서 아니면 처음 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셋 뭐 로더를 만드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충분히 활용하시면 더 쉽게 이제 나만의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루는 좀 등장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평가 대상이랑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넣어봤는데요. 아마 오리지널 글루 페이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루라는 데이터셋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NLP를 할 때 이제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태스크 와이즈로 모델들이 개발이 됐고 이제 계속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사람이 자연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문장 같은 걸 이해를 할 때 되게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엄청 잘 이해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STS라는 문장 유사도 뭐 과제가 있을 때 사람은 문장 유사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은 사람이 또 이제 인퍼런스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진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좋은 링귀스틱 논리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하나의 유니파이드 모델이 이제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런 글루라는 종합적인 벤치마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바탕으로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뭐 트랜스퍼 러닝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모델의 성능이 괜찮으면 우리는 이 모델이 어떤 유니파이드 모델로서 굉장히 좋은 랭귀지 논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태스크를 만들었지만 이거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성능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싶은 건 이거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무엇인지 이 뼈대가 되는 모델이 무엇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트를 파인 튜닝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점수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랭킹을 매긴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버트가 다른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클루에 대해서 리캡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이 이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 클루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싶은 모델은 이 기반이 되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트라는 모델도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랑 상관없는 어떤 되게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NLP 혹은 이제 텍스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세부적인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파인 튜닝을 해보면서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보는 방식이 이제 글루 이후로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클로 버트와 그다음에 클로 로버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앞에서 만든 8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고 이제 뭐 그 전반적인 것들을 좀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전 학습을 했고 이걸 파인 튜닝을 했는지를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사전 학습용 이제 대용량의 코퍼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로 텍스트를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전처리를 좀 한 이후에 한국어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거는 클로버트고 클로버타 스몰 혹은 베이스 라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 각 태스크를 파인 튜닝하는 이런 스텝을 통해서 최종 결과 테이블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전학습용 한국어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코퍼스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듈 말뭉치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커먼콜에서 한국어만 발라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 외에 이제 논문을 보시면 뭐 국민청원 데이터셋 아니면 뭐 커먼 뭐 뉴스 데이터셋 등등을 사용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62GB 정도가 되고요. 문장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473만 밀리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빌리언 단위까지 됩니다. 근데 이제 커먼 크롤이나 이제 모델 말뭉치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이런 웹 텍스트를 크롤링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웹 텍스트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하지 말아야 되는 종류의 텍스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룰을 기반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문장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다 크롤링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버트든 로버트든 이제 맥시멈 토큰 랭스를 이제 512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낭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일단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길이가 200자 이상의 문장만 남기게 되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된 문장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희가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할 때 이거를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거는 치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사전학습 코퍼스에서 그거를 이제 BM25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안에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잘 마스킹을 하면 그 정보가 복원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제 간단한 이제 레킥스 기반으로 디텍션이 가능한 정보들이겠죠. 뭐 개인정보 같은 것도 개인정보 아니라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권번호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룰 베이스로 한 번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은 규칙 기반으로 가명화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가명화를 처리를 한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그 부분을 마스킹을 한다거나 하면 결국에는 이 랭귀지 모델이 그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번호인지 아니면 핸드폰 번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숫자에 대한 정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원천 차단하는 방식은 언어 모델로서는 되게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익명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명화를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가명화를 할 때 뭐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한다든지라는 식으로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뭐 이게 어쨌든 핸드폰 번호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아니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뭐, 이 안에서는 소개를 안 하겠지만, 이제 페이퍼 내에서는 그래서 가명화 처리를 한 모델과 가명화 처리를 하지 않은 데이터에서 학습한 모델,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성능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서 가명화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 사전 학습을 할 때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BP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뭐 예전에는 뭐 워드 기반으로도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 뭐 캐릭터 기반도 하나의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이기는 하지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잘하게 쪼개기 때문에 뭐 길이가 과도하게 늘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의미 레벨로 조금 더 잘 사람의 지식을, 사람의 바이어스를 넣어주는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의미 기반은 당연하지만 이게 이제 너무 언어원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언어 모델의 좋은 학습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간 단위로 서브워드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서브워드를 어떻게 하면 잘 쪼갤 것인가의 방법론으로 이제 BP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BP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지식 같은 게 BP에서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그냥 BP를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원래 raw 텍스트가 조경현의 인공지능 분야의 정형화 연구자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게 조경현이라는 사람이란 이름이고 그다음에 은이 조사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와 명사를 좀 떼서 이해를 하는 편인데 이제 BP로 학습시키면 이런 저희의 사전 논리지가 잘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토커나이제이션을 한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조사를 붙여서 같이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게 뗀다든지 이런 식으로 토커나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이제 그 형태소 분석기의 정보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잘라주고 있는데요. 또 이것도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잘 자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일단 몰핀 기반으로 한번 자르고 그 이후에 이제 서브워드를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서 우선 이렇게 잘린 이후에 서브워드를 하기 때문에 이 몰핀 베이스 서브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워드 느낌도 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몰핀 기반으로 자르기 때문에 이상한 곳에서 이렇게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멀티링구얼 모델을 이제 그 전에 이제 한국어 모델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멀티링구얼 버튼이나 XLM을 쓰실 수 있는데 이게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다 BP를 한꺼번에 돌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캐릭터 기반으로 쪼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어떤 의미 기반의 뭐 모델이 되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몰핀 베이스 서버드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페이퍼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BP보다는 더 낫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사전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트 베이스, 그다음에 로버타 스몰 베이스 라지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버트 논문을 따라서 했고, 그다음에 로버타 같은 경우에 로버타 논문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버트와 로버타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뭐 사이즈는 사실 뭐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마스킹 스트래터지나 사실 이제 버트도 홀워드 마스킹을 처음부터 쓰지는 않았는데 그게 나중에 홀워드 마스킹에 추가가 되면서 저희 이제 홀워드 마스킹 버전의 버트를 꾸었고요. 마스킹 스트래터지가 좀 달라진다는 점, 뭐, 그 외에는 사실, 아마 그 인풋을 컨캐티네이션 해가지고 로버타가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페이퍼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버트보다 좀 한번 프리트레이닝 할 때 보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서 좀 더 많은 컨텍스트 정보를 로버타가 보시는 것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튜닝을 시켰을 때 그 결과를 뽑은 내용입니다. 뭐 이미 페이퍼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의 직관대로 모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국어 모델에 비해서 한국어 전용 모델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베이스 사이즈 모델에 대해서는 태스크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어떤 식으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오늘 목표는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베이스라인이고 이제 내가 뭔가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모델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서브미션 할 수 있는지가 결국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8개의 과제 중에서 아마 직전에 들으신 태스크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Y낫과 플로 STS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떻게 파인 튜닝 모델을 만들고 이걸 서미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미 앞에서 딱 그 바로 전 시간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Y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뉴스 표제가 어떤 토픽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는 이제 JSON 파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 많은 정보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모델 학습에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이제 표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라벨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응고제 성분, 코로나19의 효과, 세포 실험서 확인 이런 거는 이제 IT 과학일 것이다 라는 라벨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GUID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텍스트를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읽고 이 텍스트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 경제라는 클래스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겠죠. 그리고 이제 이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 지표는 매크로 F1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F1 같은 경우에는 이 라벨이라는 카테고리별로 F1 점수를 계산해요.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이거에 이제 에버리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걸 카테고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매크로 F1 점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싱글 이런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하죠. 마이너시 그런 문장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태스크라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버트에서도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아키텍처를 따랐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버트 페이퍼에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이제 되게 유명하신 그 제이 알라머라는 분이 이제 본인의 깃허브에 굉장히 좋은 시각화를 하시면서 설명을 해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를 하는데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입력이 되냐라고 하면 앞에서 보신 이 타이틀이 버트라는 모델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버트라는 모델에 입력이 될 때 그 토커나이즈가 된 상황들로 이제 토큰들이 다 입력이 되는데요. 그 토큰들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몰핀 베이스드 서브워드가 될 수도 있고 몰핀일 수도 있고 BP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뭐 아무거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토큰이 돼서 토큰화가 돼서 그 토큰 단위로 하나하나 버트 모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트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CLS 토큰을 앞에다 붙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토큰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붙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되게 많은 인코더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각각 토큰별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된 벡터가 나올 텐데 이제 그 벡터 중에서도 우리는 요 토큰에 대한 뭐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CLS가 이 문장 전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CLS 벡터를 뽑아서 이 벡터를 다시 한번 뭐 feedforward 뉴럴 네트워크를 태운 이후에 그걸 소프트맥스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 클래스를 예측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팸 혹은 나스팸을 예측하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저희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총 7개의 태스크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7개의 클래스의 어떤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결과를 예측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이게 소프트맥스라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학습을 시키고요. 간단하게 그냥 이 모델 아키텍처를 따왔는데요. 사실 이게 데이터도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델 같은 것도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법도 이렇게 같이 붙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아키텍처를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저희 베이스라인 레파스토리에서 따왔는데요. 그냥 이거는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제 SC 트랜스포머라고 붙였고, 뭐 간단한 이미 사실 허깅 페이스에서 되게 좋은 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토모델 for sequence classification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마 좀 이렇게 글괄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한번 코드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로 STS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장 간의 의미 유사도를 0에서 5점으로 예측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문장 1이 있고 그다음에 문장 2가 있을 때 이 문장 간의 의미적인 유사도를 사람들이 이제 라벨링을 했어요. 그래서 총 한 7명 혹은 뭐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라벨링을 했고 그게 평균 점수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0, 1, 2, 3, 4, 5라는 어떻게 보면 뭐 6개의 클래스로 예측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평균이 되면서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간의 유사도는 약 4.9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고 이 문장과 이 문장 간의 유사도 약 1.4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다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S는 뭐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되게 오래된 태스크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좀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입니다. 이제 피어슨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노멀라이즈를 시켜서 0에서 1로 다 분포를 맞춘 다음에 그것들 간에 이제 그 코에피션트를 보는 건데, 코릴레이션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만약에 모델이 이 문장과 이 문장과 유선을 어떤 값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과 이제 실제 점수와의 코릴레이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은 0점에서 1점 사이로 나올 수 있고 당연히 1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정답과 유사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평가 지표를 추가를 했는데요. 문장 유사도를 유사함과 그다음에 유사하지 않은 이런 바이너리 클래스로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0점에서 5점이다 보니까 그 3점에서 그 threshold를 정해서 3점 이상이면 얘는 유사하다. 3점 미만이면 유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최종 라벨 점수, 실수값의 라벨 점수를 바이너라이즈 해서 그것들 간의 이제 F1 스코어를 재는 방식의 평가 지표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클루 SS도 굉장히 좀 일반적인 태스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버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버트에서 소개한 방식을 저희도 그대로 차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센텐스 하나가 있고 센텐스 2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싱글 센텐스랑 다르게 이제 CLS가 똑같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문장이 그 두 개가 좀 분리되어 있음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세퍼레이트 토큰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트 인코더 모델에 쭉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이제 또 피드 포워드를 태워서 그 이후에 소프트맥스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태우는데요. 뭐 그럴 때 이제 다시 그 전체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 이 CLS 토큰에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사용을 해서 최종 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앞서 와이낫이랑 다른 점은 그냥 인풋에 세퍼레이터 토큰이 들어간 문장 1과 문장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모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STS 트랜스포머는 결국 이 SC 트랜스포머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구조는 이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설명으로는 좀 코드를 이야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코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를 그 퍼블릭 공개로 바꾸어 두었는데요.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파이토치 그러니까 나이브 파이토치로 구현을 하지 않고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는데 이게 라이트닝이 좀 문법이 좀 정해진 게 있다 보니까 혹은 익숙하지 않는 게 있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트닝의 문제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들 되게 좋은 프레임워크죠. 저도 파이토치 되게 잘 쓰고 있는데 파이토치를 쓰다 보면 이제 모델이나 데이터 로더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자주 쓰는 것들 있잖아요. 뭐 웜업을 하고 싶다. 혹은 이제 옵티마이저를 뭐 리니어로 한다든지 뭐 스케줄러를 리니어를 한다든지 뭐 옵티마이저를 아담 혹은 아담 W로 바꾼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트레이닝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되게 조정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맨날 이제 같은 부분인데 반복해서 짜는 게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줄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파이토치 라이트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막 트레이닝에 필요한 되게 짜잘한 부분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사용을 했고 근데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모델 디펜던시가 있고 데이터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파이토치 라이트닝에서 요구하는 어떤 포맷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맷들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한국어로도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영어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어를 메인으로 걸어두었고요. requirements에 있는 내용들을 설치를 하신 이후에 이제 저희가 공개했던 이 클로 데이터셋을 여기에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서브 모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라는 레파지토리가 결국에는 이 클로라는 레파지토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레파지토리 안에서 잘 설치를 하시면 데이터까지 인스톨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저희가 트레이닝 스크립트를 다 이 run all that shell이라는 스크립트 안에다가 넣어 두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별로 저희가 사용했던 모델, 그 다음에 이거는 로버타 베이스, 버트 베이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해서 학습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시면 저희가 얻은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run clue.py에 이제 트레인을 하고 태스크를 입력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run clue.py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런클로다파이는 온갖 이제 트레이닝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태스크에 맞춰서 수행을 하시면 되고 이 런클로가 결국에는 부르고 있는 거는 디펜던시가 있는 거는 이 클로 베이스라인에 있는 init.py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로 태스크를 만들 때 모델 디펜던스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디펜던스도 있고 그다음에 매트릭 디펜던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와이낫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낫 프로세서라는 데이터 로더가 있고 그 다음에 싱글 센텐스 트랜스포머,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트랜스포머겠죠? 그래서 SC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 존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평가 매트릭을 매크로 F1으로 하고 있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T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STS 데이터 로더가 있고, 그다음에 STS 트랜스포머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소개한 것처럼 우리는 매트릭을 피어슨 R과 그다음에 F1을 사용을 하고 있어라는 표시입니다. 다른 태스크도 비슷해요. 그래서 NLI가 어떤 데이터 로더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모델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매트릭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걸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와이낫을 좀 소개를 드렸으니까 와이낫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와이낫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낫 프로세스는 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 베이스라인 일단 구조를 좀 보시면 이 안에 있었고 이 안에서 다 불러오고 있는 게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매트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안에 이제 베이스 스크립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상속받아서 뭐 사용하고 있는 태스크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TS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짜잘거리한 것들을 모아둔 파이썬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낫을 보면 와이낫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파일 네임, 그 다음에 데브, 그 다음에 테스트 파일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네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있었던 이 클로 벤치마크 내에 이제 와이낫 버전을 보시면 이제 이 파일 네임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뭐 모듈, 그 다음에 데브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모듈,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모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실험을 위해서 사용을 했지만 이제 공개되어 있는 내용은 당연히 테스트셋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그냥 데브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라벨은 7가지.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세계, IT, 과학, 스포츠 이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자체를 이제 모델의 인풋으로 바꾸는 데에는 되게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NLP를 하시게 되면 특히 이제 버트 입력을 하게 되면 어텐션 마스킹도 해야 되고 잘 패딩도 해야 되고 이걸 일단 토커나이징 시켜서 얘를 인코드 아이디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e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와이낫 데이터셋을 보시면 필요한 속성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부수적인 정보들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뉴스 URL이라든지 아니면 라벨 어노테이터 정보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가 이제 수기로 이제 저희끼리 실제로 라벨링 작업을 했는데 이제 실제 뉴스에서는 얘를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뭐 모델링 할 때는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정보만 떼어내서 가공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한 정보만 떼어내서 가공을 한 이후에 이거를 버즈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피처를 뽑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패딩 작업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거를 다 아이디로 변환을 하는 작업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어텐션 마스크라든지 등등등 필요한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create 데이터셋을 보시면 이게 다 테스트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트레인 데이터셋 만드는 데에 불려지는 함수예요.
그래서 create 데이터셋에는 example로 변환을 하고 피처를 뽑은 다음에 필요한 정보들 쭉쭉쭉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데이터셋으로 하나로 묶은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모델 안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최종 데이터셋 형태가 되시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불러오는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라이트닝 베이스라는 뼈대 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대 코드를 한번 짜놨기 때문에 이거를 많은 태스크들에서 다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트랜스포머를 상속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시킬 때 당연히 이제 데이터셋을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그 데이터셋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얘 모델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얘가 사용하는 매트릭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레이블 개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H-파람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할 때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정보들까지 같이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트레이닝 스텝을 정의를 하죠. 뭐 트레이닝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input ID, attention mask, 라벨을 가지고 우리는 입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모델에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아웃풋 중에 이제 로스를 우리는 출력을 할 거야. 이런 뜻이고 밸리데이션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를 좀 보고 싶잖아요.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로스뿐만 아니라 이제 로직 정보까지 활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가 어떤 라벨을 맞추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트레이닝 스텝, 밸리데이션 스텝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걸 언제 끊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매트릭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크로 F1이 가장 좋은 순간에 뭐 멈춰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도 이제 저희가 논문에 적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그냥 보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펑셔널 들어가셔 보시면 되는데 이 펑셔널을 보시면 이제 y나 태스크를 사용하는 매크로 F1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킷런에 이미 좋은 F1 스코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태스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지를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서 STS는 사실 달라질 게 많이 없겠죠? STS는 소개한 대로 이제 인풋 데이터만 살짝 달라지는 형태일 거예요. 아까 와이낫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하나만 들어갔는데 이제 STS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input example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아까 와이낫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뭐 프로세서 정의를 하고 파일 네임 정의를 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불러오고 그 다음에 데브 데이터셋 불러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 불러오고 그 다음에 라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냥 모델에서 바로 불러오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example 데이터셋 만들고 그 다음에 example create 하고 뭐 피처 컨버전 하고 이런 작업들이 다 뼈대가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input example을 넣어줄 때 이제 텍스트 A와 텍스트 B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스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소개를 한 것처럼 또 STS 모델을 보시면 되는데 다 비슷해요. SC 트랜스포머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과 골자가 비슷하고 그냥 다른 점에 대해서만 보시면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매트릭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크로 F1은 Y날 쓰고 있었고 STS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웃풋을 이제 프레딕션 결과로 내보내는 것도 당연히 이제 와이낫과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서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시면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좀 금방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NLI 같은 경우에도 뭐 NLI 트랜스포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얘도 사실 골자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파일 네임 정의를 해주고 트레인 넥스 불러오고 데브 테스트 불러오고 얘를 이제 적당히 모델의 인풋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대충이라도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혹시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제가 코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코딩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그게 잘 보이시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진행을 지금 잘 해보도록 보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베이스라인 레퍼지토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안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클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마 돌리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쉘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모든 태스크들에 대해서 그냥 재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그냥 돌리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돌리기 전에 저희가 이 모델을 구현을 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프레임워크들을 리퀘어먼트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리드미에 정리를 한 것처럼 pip install minusar requirements.txt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저장이 인스톨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냥 그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와이낫을 했기 때문에 그냥 와이낫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보면 보트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커멘트 아웃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남게 되고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키면 run script를 실행을 시키면 아이고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규먼트들을 내가 무엇을 입력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르규먼트를 프린트 아웃을 시켜놓고요. 그래서 얘는 와이나 태스크에 대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로 아웃풋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 나는 GPU가 있으니까 GPU 영번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매트릭 같은 경우는 나는 매크로 F1을 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디렉토리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와이너스 쓰고 있어. 뭐 등등등의 정보를 출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프린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데이터셋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5개의 데이터셋에서는 데이터셋을 프린트아웃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처로 가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프린트아웃 시켜주고 있고 이게 나타나는 바는 이제 버트라는 모델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센텐스, 그 텍스트 자체가 지금 버트 안에 CLS 토큰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토큰이 아이디로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퍼레이터 토큰이고 나머지는 랭스에 맞춰서 패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버트에 필요한 어텐션 마스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버트에는 사실 필요가 없긴 하지만 로버타 때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라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뭐 텍스트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라벨인지 0부터 이제 6까지의 인덱스로 나타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대부 데이터셋이 잘 피처로 변환이 됐고 그게 학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중간중간 별로 스텝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로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습이 완료가 되는 동안 저희는 한번 리더보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드렸듯이 글루 리더보드의 모티베이션이 돼서 리더보드가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많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평가를 하고 싶은 건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라는 데이터셋 혹은 리더보드 덕분에 이제 버트라는 모델이 나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버트보다 더 잘하는 로버타라는 모델이 나올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T5가 있을 수 있고요. 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루에는 없지만 슈퍼글루에는 지금 랭킹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되게 우리가 알 법한 되게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이 이런 벤치마크 기반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델들을 결국 랭킹에 매겨야 되잖아요. 저희가 성적을 매기듯이 너는 잘했어, 너는 못했어 이런 것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글로에서 했던 거는 이제 다양한 태스크들 저희가 뭐 국영수사가 이제 수능 보듯이 이제 이것들을 평균을 해서 이 평균 점수로 우리는 이제 1등부터 뭐 꼴등까지 매길 거야.
라고 해서 모델의 순위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 리더보드도 굉장히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들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싶은 거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얼마나 잘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것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글루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클루에도 참여를 하신 이제 조경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조경현 교수님이 이제 글루를 만들 때부터 이제 샘보만에게 평균을 내지 말아라. 평균은 좋은 매트릭이 아니다. 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글루는 평균을 냈고 그 이후에 나왔던 플루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루라든지 아니면 인도 글루라든지 굉장히 많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나왔는데 그게 다 이런 평균을 내는 방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작업을 하실 때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평균을 내지 마라 였는데요. 이제 그 배경에는 태스크마다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태스크마다 난이도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점수 레인지가 다르면 평균을 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W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JGA라는 Joint Goal Accuracy라는 매트릭이 있잖아요. 이 매트릭 점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점이라도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다른 태스크 중에 하나가 지금 얘 MRC를 보시면 이제 62점에서 이제 76점까지 이제 모델 하나만 바꿨을 때 굉장히 큰 점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엄청 어렵고 그다음에 모델이 정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이 어려운 태스크를 잘하는 건데 정작 얘 힘을 쏟아봤자 2점밖에 못 오르고 그냥 다른 쉬운 태스크에 좀 힘을 쏟아가지고 뭐 10점, 20점씩 올리게 되면 평균을 냈을 때 당연히 그게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모델 같은 거를 평가를 할 때 난이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점수 레인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뭉개진 점수가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을 가지고 모델을 소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연구가 이 내용이고 지금 이게 아카이브이긴 하지만 이번 ACL 2021년도에 학습이 된 페이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아마 문제의식은 똑같은데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뭐 교육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냥 IRT를 따라가고 있는데 뭐 이것도 나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의식은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 앞에 글루와는 다르게 평균 스코어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 스코어가 없는 대신에 그 각각의 태스크별로 저희가 이 매트릭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선정을 했고 그 매트릭별로 이제 소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넷에서 F1 스코어가 의미하는 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매트릭이 의미하는 바는 클로 R이나 뭐 클로 N이야 이렇게 다양한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더 진가를 나타내는데요. 이제 NER 같은 경우에도 그 엔티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 엔티티의 뭐 카테고리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거를 이제 F1E라는 매트릭이 점수를 매기고 있다면 그냥 얼추 얘가 뭐 조사 같은 거 잘 못 맞추더라도 그냥 대충 그 스팬이라도 잘 잡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걸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어라고 하는 게 이제 F1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트릭마다 그 태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원하는 매트릭으로 소팅을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체급차가 있잖아요. 이제 올림픽도 이제 체급차를 반영을 해가지고 금은동 이렇게 매기는데 모델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당연히 라지 모델일수록 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효과가 좋기 때문에 라지 모델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스몰 사이즈라는 같은 혹은 비슷한 조건 하에서 그 체급차를 고려를 했을 때 뭐가 제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PPT로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한번 저희 같이 이 벤치마크 사이트를 같이 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사이트를 보시면 지금 이 사이트가 지금 저희의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파티스펀트에서 뭐 팀, 스폰서, 오거나이저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페이퍼를 클릭을 하시면 그 아카이브 링크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랑 이제 리더보드가 이제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것인데요. 저는 이미 사인업을 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여기에 사인업을 하셔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일단 토탈 이밸류에이션과 태스크 와이즈 이밸류에이션이 있어요. 글루의 취지는 사실 이 모든 거를 하나의 모델로 한다. 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클루 이 토탈 이밸류에이션을 메인 리더보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보드랑 연결이 되고 있고, 근데 나는 한꺼번에 다 8개 태스크를 뭔가 올리기는 좀 그렇고, 하나하나라도 좀 잘 해보고 싶어. 나는 STS만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그냥 그 태스크에 맞는 인디비주얼 태스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조금 패러프레이즈해서 정리를 해두었는데, 뭐 이 태스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밸류에이션 메서드는 뭘 쓰는지, 그다음에 카피라이트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이제 디스크립션을 좀 더 자세하게 해두었습니다. 뭐 데이터 다운로드도 여기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 리더보드는 이 태스크에 대한 리더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태스크에 대한 리더보드는 이제 전체 리더보드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이 안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태스크별로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탈 이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이제 오늘의 출제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좀 딥다이브를 해보면, word description, 뭐 evaluation method는 뭐 따로 없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카피라이트는 CC와 예스인 것을 이전에 설명을 드리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보면 이제 데이터 다운로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베이스라인 코드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요 템플릿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학습한 모델을 서브미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뒀고, 뭐 태스크별로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뭐 링크 공유도 가능하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러면 취지는 이거기는 하지만 저희가 모든 태스크를 다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한번 개괄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서브미션 할 때 종합 태스크는 토탈 이밸류에이션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탭을 누르시고 그 안에 베이스라인 코드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단일 태스크에 대해서는 인디비주얼 태스크 안에 내가 원하는 태스크, 뭐 데이터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낫은 그 아까 다운로드 베이스라인 코드를 통해서 베이스라인 코드를 다운받으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로더가 있고 데이터셋, 인퍼런스,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requirement, utils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구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네요. 이제 이거는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내용이고요. 보시면 이제 데이터 로더랑 데이터셋, 인퍼런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이 모델 디렉토리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만들어보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마 실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그 베이스라인 코드랑 구조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얘가 메인으로 불러오는 거는 이 inference.py에 있는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ference가 트레이닝이랑 다른 거는 inference는 이미 학습된 체크 포인트가 있고 그 모델에 그냥 새로운 뭔가 데이터셋을 넣어서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inference라는 함수 안에 이제 데이터랑 모델, 그 다음에 얘가 아웃풋을 어디로 떨구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뭐 추가로 필요한 아르규먼트들을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여기까지는 뭐 손대실 거 없고요. 여기도 손댈 거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뭐 토커나이저 뭐 내가 뭐 쓰고 있는 거 불러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잘 불러와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얘를 아까 보신 것처럼 인풋 아이디, 토큰 타입 아이디, 어텐션 마스크, 타겟 이런 내용을 다 변환을 시킨 다음에 모델에 입력을 하셔서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켜야 할 것은 그냥 뭐 별거 없고요. 내가 어떤 모델을 로드를 할 때 이제 이 스크립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장하는 모델을 이 함수에서 잘 불러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픽스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output.csv라는 파일로 아웃풋을 해야 이제 얘가 그 이 output.csv를 읽어서 이제 매트릭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 로더가 아마 불러지게 되는 거고, 뭐 데이터 로더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셋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라벨을 잘 인덱싱을 해주고 뭐 이런 짜잘한 작업들을 뭐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샘플 코드이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inference.py에서 내가 학습한 모델을 잘 불러오고 그 모델이 잘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다음에 잘 결과를 내뱉어서 아웃풋 파일에 저장하는 것. 이렇게 뼈대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잘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제 requirements들이 다 이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이제 서버에서 다운을 받고 인퍼런스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학습이 아직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학습이 된 모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보신 것처럼 클로 아웃풋에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y낫이라는 테스트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버전 1이기 때문에 버전 1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 제가 이미 여기 오기 전에 학습을 돌려놨던 건 버전 1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transformers라는 폴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이제 돌렸던 configuration,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뭐 이거는 근데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어가지고 이제 그냥 불러올 때 필요한 온갖 재료들이 다 그냥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타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압축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 ynot 모델 타르 지집 반드시 이제 타르 확장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르로 압축을 시켜주면 이런 ynot 모델 타르 지집이라는 데이터가 모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실 때는 아까 여기서 이미 스포를 당하기는 했는데 이 모델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이 ynot이라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 제출을 할 때는 이 내용들을 또 이제 다시 한번 압축을 시켜줘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걸 압축을 시켜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y나 코드 테스트다 타르다 지집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을 할 내용은 이 압축된 파일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보드에 들어가서 서브미션에 들어가 있죠. 일단은 저는 y낫이라는 태스크만 서브미션을 할 거고 그래서 여기 서브미션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로드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저장한 요 테스트 gzip 파일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잘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모델을 이제 y나 테스트라고 짓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델 URL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클루 로버타가 아니라 버트였죠, 저희. 그래서 저희 허깅 페이스에 있는 버트 베이스 URL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아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의 파라미터들이 뭐였는지를 사실 이제 저장한 걸 봤네요. 아마도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금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보셔도 될 것 같고 우선은 뭐 아무거나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배치 사이즈를 32로 학습을 시켰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는 뭐 리니어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웜업 레이시오를 뭐 0.2 정도로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 안에 이제 나의 파라미터들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버트 베이스가 아마 정말 MIT 라이센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치였나요? 그래서 아파치라는 라이센스를 달고 그다음에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y나 모델 어플로 버트 베이스로 학습 y나 데이터에 대해 파인 튜닝한 모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니어 뭐 디멘전 맵 디멘전을 뭐라고 할까요? 768 곱하기 한 이 정도로 했다. 3으로 했다. 뭐 이런 정도로 디스크리션을 쓰면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모델이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브밋을 눌러주시면 이제 얘가 저쪽 서버에다가 이 데이터를 모델 압축된 거를 전송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이 바로 보이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시간이 아마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완료가 되면 submission success라는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이제 submission이 완료가 됐다. 이 데이터셋이 잘 서버로 전송이 되었고 이제 인퍼런스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페일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이 작업을 제출을 하고 나면 이제 인퍼런스 하고 있는 페이즈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지금 서버에서 어떤 로그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입력한 것들, 지금 이것들이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하면서 뭐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잘 제출이 되었다면 이제 인퍼런스 턴, 그다음에 이 인퍼런스 결과가 output.csv였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밸류에이션까지 됐어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output.csv가 아니면 이밸류에이션에서 아마 페일이 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로그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최종 결과는 토픽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 F1이기 때문에 얘 F1 스코어는 85.71점이고 내가 아까 입력한 모델과 디스크립션,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프라이빗 그 레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은 것들을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길을 모아서 한 번에 뭐 제일 괜찮은 걸 제출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뭐 파이널 서미션을 이제 그걸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계속 제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리더보드가 빨리 세츄레이트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를 하고자 그 다음에 이걸 인프런스 하는 것도 다 이제 자원이잖아요. 이제 누군가는 COT를 계속 이제 쓸모없는 것에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다 과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제출 가능한 횟수는 총 이제 3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서브미션을 그 퍼블릭 리더보드에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을 저희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지에 대해서 되게 좋은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을 했고 그거를 되게 자랑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 제출을 해서 저희는 이제 제출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했을 때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성적이 좋다라고 했을 때 뭐 그게 공공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어렵다고 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되게 치팅할 수 있는 뭐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실제로 로버타 라즈를 사용을 했는데 그냥 베이스라고 뻥을 쳐서 이제 베이스 모델이랑 비교를 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런 공정하지 않은 형태의 비교를 좀 막고 싶어서 퍼블릭 리더보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도 똑같이 이제 퍼블릭하게 만들 때 가능하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나 이런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쉽게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라도 되게 큰 생태계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하기에 앞서서 잘 되고 있는 점 확인할까요? 네, 서미션 석세스가 됐고 이제 보시면 마이 서미션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제출한 게 지금 인퍼런스 중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열심히 그 내부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서 맞추고 풀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서히 아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잡 로그에 아마 보시면 아까 그런 화면들이 나중에 뜨실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서미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제 간단하게 퀴즈를 하면 마이너스는 버트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고 클로 SS는 로버타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할 때 모델 이름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저만의 이제 상상 속에 어떤 퀘스천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잘못된 제출이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같은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태스크는 버트 기반, 어떤 태스크는 로버트 기반 이런 거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제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제출 3회 제한인데 나는 모델이 잘하는지 아닌지 너무 빨리 알고 싶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데브 결과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테스트셋 리저트를 메인에다가 걸어두기는 했지만 페이퍼 어펜딕스에는 데브셋 리저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브와 테스트의 분포를 좀 균일하게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되게 잘하는 모델이 갑자기 테스트셋을 못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브셋 결과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보드 제출하는데 에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쿨러벤치마크닷컴에 이슈 레포트라는 탭이 있어요. 이걸 탭을 클릭을 하셔서 이슈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것도 약간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 이슈 레포트를 누르면 이제 어떤 링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슈를 클릭을 하셔서 뉴 이슈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리더보드 이슈 레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내가 적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어떤 에러인지 그 다음에 이거 에러를
이제 만든 사람들이 리프로듀스를 해야 이제 디버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하면 이 에러를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에러가 어떤 식으로 고쳐졌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예시 스크린샷 하면, 그다음에 나의 어떤 브라우저 환경, 뭐그 외에 이제 뭐 컨텍스트를 더 주면 뭐 디버깅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